중국에게는 북한이 완충 국가이고요. 또 과거에 이데올로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에 개입할 여지가 높은데요. 한국은 어떻게 중국의 한반도 개입 야욕을 버리게 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변에 대단히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지키스탄이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뭐 버마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은 국경이 인구 밀집 지역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사막을 건너가야 겨우 이제 국경에 접하고 있고, 그러면 네팔, 부탄 이런 거는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맥을 지나야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버마,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이고 중국의 수도와도 가깝고 그리고 비옥한 평야 지대로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부국인 한국이 있어요, 한반도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특히 중국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 중에 확실한 중국 편이다 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현재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갈등 상태는 계속 정폭될 겁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놓고 일본하고 계속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은 이거 믿을 수 없다. 남한이 이게 통일 후에 반중국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의심이 좀 있겠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국도 우리가 중국에 계속 의존을 하는데 계속 중국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 북한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빚어졌는데 남한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중국을 확실히 못 믿고 중국도 역시 우리를 확실히 못 믿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건 과도기고 결국은 이 과도기가 지나면 중국도 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결국은 그런 중국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선택, 중국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 한 3, 4년 동안에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의 수석 그런 연구원들이 쓴 논문들 이런 거 읽어보고 중국의 또 유명한 연구원들이 쓴 논문들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결국은 한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 이후에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운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미국에서도 나온 얘기고 중국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한반도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러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이 반중국으로 갈까봐 겁이 나서 이제 한국을 지지 못하는 거지. 한국이 만약 통일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깝다. 그러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일본하고 대결하는 데서도 한국의 지지를 얻으면 상당히 그런 천군만마를 얻은 입장이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이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무역 국가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역 흑자의 3분의 2가 다 중국에서 납니다. 중국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막 완전히 휘청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다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액이 더 많아요. 중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은 굉장히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요. 중국이 끝까지 통일을 방해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의 중국의 협조,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의 중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미국하고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이 지금 망나니처럼 굴고 뭐 사실 이게 뭐 중국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사실 국제인 수치잖아요. 중국의 얼굴에 먹칠만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북한을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북한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버리고 남하라고 손잡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훨씬 더 이익이다 하는 이런 것이 중국의 상당히 유명한 연구원들의 최근 생각이고, 지도부가 중국 지도부가 이런 길을 확실히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멀지 않는 장래에 그게 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년에서 5년 그 이내에는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통일에서의 부정적인 역할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중국과 미국과 여러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전략적 이익을 잘 끌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